작은 일을 하는 방식을 모르겠는 거죠. 어디서부터 일을 받아야 되고 얼마를 받아야 되고 이 야생에서 살아갈 수 있는 내 기반을 만드는 기술이 필요하다. 왜냐면 365일 주도적이어야 돼. 내가 가만히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아무런 진척이 없습니다. 모든 것들이. 프리워커의 장점은 어디서든 일을 할 수 있다. 프리워커의 단점은 어디서도 일할 수 있다. 여기저기서 소문이 들리기 시작하더라고요. 무슨 소문이요? 요즘사 디자인 참 잘한다. 내 입으로 참 말하기 뭐라지만 세상이 말하는 정답 말고 나다운 삶의 레퍼런스, 요즘 것들에서 생각 시작합니다. 이번 에피소드는 크리에이터의 지속 가능한 콘텐츠 제작을 응원하는 스포티파이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요즘사 스토리파인더 혜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요즘사 비주얼 메이커 백구입니다. 네, 오늘은 오랜만에 인터뷰가 끝나고 하는 애프터토크 아직 할 말이 있는데를 오랜만에 하려고 하는데요. 얼마 전에 원해독백님이 요즘사에 다녀가셨죠. 네, 그때 독립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많이 했는데 그때는 이제 자취하는 거, 뭐 서울에서 혼자 살아가는 거, 뭐 그런 거에 대한 얘기를 좀 주로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좀 다른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다양한 사실 독립이 있잖아요. 독립에 있어서도 어떤 독립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크게 물질적 독립과 심리적 독립이 있는 것 같은데 네. 물질적 독립은 약간 혼자 바깥에 나가 사는 거, 그리고 뭐 돈이라든지 약간 이런 거를 얘기하는 거고, 심리적인 독립은 누구한테 너무 의지하지 않고 나 혼자 살아갈 수 있는 마음의 여유와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닌가, 약간 그런 생각이 드네요. 사실 오늘 이야기하려고 한 주제는 사실 그 두 가지가 다 포함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회사로부터의 독립, 그러니까 일로서의 독립을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회사로부터의 독립이라고 하면 그냥 퇴사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라 퇴사를 한 후에 프리랜서로 일을 하고 나의 일을 읽어나가는 거, 홀로서기 하는 거, 그런 게 어떻게 보면은 물질적 독립이기도 하면서도 심리적 독립이 동반되어야 나답게 독립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저희 둘 다 직장인도 경험을 해봤고, 그러니까 소속이 있는 삶도 경험을 해봤고, 그리고 지금은 소속이 없는 삶? 소속이 없다고 하기엔 그런데 요즘사 소속이죠. 그쵸, 직접 소속을 만들어서 프리워커의 삶을 살고 있는데 그 둘 다 저희가 경험을 해봤잖아요. 그런 입장에서 퇴사 이야기, 그리고 독립을 준비할 때 생각해보면 좋은 것들, 그리고 직장인일 때와 혼자 일할 때의 차이점, 나에게 맞는 일의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뭐 독립할 때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 뭐 이런 이야기들을 좀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직장 다닐 때 어떤 일을 했는지 한번 얘기해 볼까요? 네, 그것부터 한번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둘 다 뭐 하던 사람들이었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일단은 백구 씨는 어떤 일을 하셨었나요? 저는 바로 전 직장이 게임 회사였는데, 게임 회사에서 IT 서비스 UI 디자인도 좀 했었고, 그 서비스 관련된 그래픽 디자인물이나 VR에 들어가는 플랫폼 UI, 앱에 들어가는 UI 디자인 등 뭐 이런 거를 했었고요. 그리고 그 전 또 회사에서는 완전 또 다른 종목인데 주로 이제 광고 디자인을 많이 했어요. 그래가지고 오프라인 제작물 포스터 디자인이라든지 아니면 리플렛에 들어가는 이미지라든지 광고 스토리보드 제작이라든지 이런 일들을 했었죠. 뭐 디자인 쪽으로 뭐 온 오프라인 쪽 가리지 않고 다 했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디자이너로 일을 한 거잖아요. 그쵸, 오랫동안. 다른 사람이 볼 때는 그냥 디자이너다. 그쵸. 저 지금까지도 디자이너로 계속 일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UX, UI 디자이너. 네, UX, UI 디자인도 했고 오프라인 디자인도 했다. 그래픽 디자인도 네. 했고, 저는 사실 잡지사에서도 에디터로 일을 하고 디자인 에이전시에서 기획자로 일을 했는데요. 기획자라고 하면 사실 모든 걸 다 한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프로젝트 매니저, PM으로 일을 하면서 동시에 에디터로 일을 하고, 뭐 예산을 짜거나 비딩 프레젠테이션을 하는 기획자로 일을 하기도 하고, 그렇게 다양한 일들을 했습니다. 어쨌든 근데 크게 보면은 에디터이자 기획자? 글을 쓰기도 하고 기획하는 일을 주로 했던 거죠. 콘텐츠 기획. 그렇게 일을 하다가 저희가 퇴사한 시점이 언제냐, 사람들이 퇴사를 언제 해야 되냐라는 그런 고민을 많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2번의 퇴사를 했잖아요. 첫 번째 퇴사는 저번에 얘기를 했고, 산티아고 순례길 얘기하면서 그때 인생의 큰 변곡점을 맞이하게 되어서 퇴사를 했다. 그 광고 회사 다닐 때 그렇게 퇴사를 했고, 두 번째는 사실 그 여행을 갔다 오고 나서 안정적인 직장을 들어가고 싶어서 들어간 거였고, 거기서
만족스럽게 되게 잘 일을 하고 있었는데 왜 퇴사를 했을까? 좀 다시 생각을 해보면 뭐 여러 가지 문제도 있었겠지만 사실 일단은 금액적인 부분 때문에 퇴사를 한 건 아니었어요. 왜냐면은 연봉도 매년 잘 올려줬고 심지어 나가는 해에 그 해에 연봉을 거의 1,000만 원 넘게 올려주려고 했었잖아요. 올려줬었지. 올려줬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포기하고 나가기에 되게 힘들었는데 그럼에도 왜 퇴사를 했느냐? 마치 내 시간을 팔아서 돈을 벌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면서부터 퇴사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강하게 든 것 같아요. 그게 뭔가 작업을 하면서 어떤 거를 배우고 배운 거와 돈과 이런 거를 다 합쳐서 뭔가 나에게 만족감을 줘야 되는데 약간 퇴사할 시점에는 돈밖에 없었던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퇴사를 마음먹었고 뭔가 내 거를 만들고 있지 않다는 그런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나와서는 좀 뭔가 내 것을 해야겠다. 그리고 심지어 그때 한창 요즘사로 이런저런 일에도 많이 들어오고 해가지고 아 이거는 희망이 좀 보인다 하고 퇴사를 마음먹고 팀장님께 얘기를 하고 바로 퇴사는 또 못했어요. 뭐 마무리 지어야 할 일들이 많아가지고 끝까지 전화를 붙들고 계속 논의를 하면서 그렇게 퇴사 준비를 해서 깔끔하게 정리하고 회사를 나오게 됐죠. 그때가 언제 시점이에요? 그러면 회사 생활한 지? 회사 생활한 지 한 전체 경력으로 따지면 거의 한 10년 차쯤 됐었던 것 같아요. 10년 차 무렵에 2021년이었던 것 같아요. 노마드워크 할 때. 네, 2021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이제 백구 씨도 같이 퇴사를 하면서 완전체가 됐고 사실 저는 그 전에 일찍 퇴사를 했었어요. 백구 씨가 얘기했던 그 산티아고 순례길을 가게 되면서 퇴사를 하고 그때 우리의 일을 좀 해보자라고 시작을 했었고 그때 저는 퇴사를 하고 회사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계속 프리워커로 일을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은 그러니까 저도 회사 생활을 한 6년을 꽉 채워서 7년 차에 퇴사를 했던 거고 그리고 나서 지금 프리워커로 일을 한 지도 7년이 넘고 8년 차예요. 그래서 벌써 이제 회사 생활보다 프리워커로 일한 기간이 이제 넘어섰는데 저는 이제 퇴사할 때의 생각은 그때 사실 저는 제가 막 충분하다고 생각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다들 이제 퇴사 고민을 하면서 충분히 내가 뭐 경력도 많이 쌓고 밖에 나가서도 뭔가를 혼자서 할 수 있겠다라는 자신감이 있을 때 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 하시는데 사실 저는 그렇진 않았어요. 오히려 저는 이제 회사 생활에 질렸어가지고 이 얘기를 하자면 좀 길긴 한데 회사 생활을 좀 힘들게 했었습니다. 저랑 맞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고생을 많이 했던 타입이다 보니까 그리고 가장 좀 힘들었던 점은 저는 일을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뭔가 콘텐츠를 만들고 잡지를 만들고 완성해 나가는 그 과정에서 되게 즐거움을 많이 느끼는 사람이었는데 그 외적인 것들이 저를 너무 힘들게 해서 일에 있어서까지 내 마음이 식어가는 거? 그게 너무 슬프더라고요. 나는 분명히 이 업계에서 계속 일하고 싶고 이런 일을 하고 싶은데 주변의 환경이 나를 너무 지치게 만들고 번아웃을 오게 만들고 좀 사람으로부터 오는 어떤 회의감? 이런 것들 때문에 일조차도 미워지는 게 너무 슬프고 이렇게 계속 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고요. 그래서 잠시 멈춤 시간이 필요해서 그때 갭이어를 가졌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러고 나서 다시 돌아와서 프리랜서로 일을 시작을 했었던 것 같아요. 혼자서. 그때는 백구 씨는 회사를 다녔었기 때문에 바로 뭐 요즘사를 시작했던 게 아니라 물론 그 사이에 저희 그 첫 책을 냈던 사건도 있었지만 그거는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수준의 어떤 수입을 벌어다주는 일은 아니었고 어떤 우리의 인생 프로젝트? 약간 수건사업 같은 거였기 때문에 그거를 병행을 하면서 이제 돈을 벌 수 있는 일 그리고 나의 커리어를 계속 이어갈 수 있는 프리랜서로서 에디터 일을 계속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퇴사를 하고 처음 회사 밖에서 어떤 일을 했는지 왜냐면 프리랜서가 되면 처음에 어떻게 일을 구해야 되는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요즘에는 뭐 크몬 같은 그런 프리랜서 마켓들 이런 게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곳에서 일을 많이 구하기도 한다고 하는데 사실 그 전에는
그게 첫 회사가 아니었고 훨씬 전에도 이제 퇴사를 한 번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정말 경력이 하나도 없는 상태잖아요. 정말 경력이 없는 상태에서 1, 2년 일을 했었나? 근데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퇴사를 해서 이제 공백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공백기를 그냥 보낼 수가 없고 원해독백님이랑도 얘기를 했는데 숨만 쉬면 그냥 막 몇백씩 나가니까 뭐 월세도 나가고 공과금도 나가고 보험료도 나가고 막 이러니까 그래서 그동안에 뭐 얼마 모아두지 않은 돈들이 그냥 쑥쑥 나가는 거죠. 그래서 아 이제 돈을 벌어야겠다라고 생각했을 때 프리랜서로 당장 내가 일을 할 수 있는 기반은 없었기 때문에 그때 했던 거는 뭐 에디터 같은 경우에는 뭐 에디터 커뮤니티 같은 게 있어서 그런 데를 들어가 보면은 뭐 일감들이 이렇게 소소하게 올라와 있어요. 무슨 책을 만드는데 뭐 이런 취재할 사람, 몇 페이지짜리 편집 맡을 사람 뭐 이런 구합니다. 뭐 이런 게 올라와 있으면은 제가 할 수 있을 것 같은 일에 제 뭐 포트폴리오랑 이력서 같은 걸 보내가지고 연락이 오면 그렇게 일을 하고 그랬었죠. 그래서 아직도 그 커뮤니티가 있나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요즘에 들어가 보진 않아서. 근데 아마 비슷한 것들이 있긴 할 거예요. 무슨 뭐 방송 작가들도 방송 작가 협회 같은 뭐 그런 사이트에서 그런 일들이 막 올라오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에디터들 아니면은 뭐 그것도 되게 다양한데 책 관련 편집자들의 커뮤니티도 있을 거고 저는 그런 거보다는 매거진이나 잡지나 에디토리얼이 필요한 기업물 막 이런 것들 위주로 제가 했었기 때문에 그 전 회사에서 그래서 그런 걸로 할 수 있는 일들을 좀 찾아서 조금씩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그런 식으로 조금씩 쌓아 나가는 거? 쌓아 나가서 그게 이제 입소문이 되고 뭐 소개를 또 시켜주시고 뭐 이래가지고 일이 점점점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뭐 예전에 같이 일했던 동료들한테 연락을 많이 받긴 했었어요. 저는 그때 뭐 같이 일했던 디자이너들이 이제 디자이너는 디자인을 해야 되고 뭐 기획이나 편집 일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에디팅을 같이 하자 이래가지고 뭐 협업을 같이 해서 그런 식으로 프로젝트를 같이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때 마지막 퇴사를 하고 나서의 일은 사실 그런 데서 일을 받진 않고 그 전에 같이 일했던 동료들로부터 일을 받았던 게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 같이 일을 해봤거나 아니면 소개를 해줘서 뭐 그런 식으로 일을 하게 됐었는데 그 요즘 선배에서도 제가 진짜 선배라고 초대했었던 그 혜진 선배랑 예전에 이제 잡지사에서 만났었는데 그 혜진 선배가 편집장으로 있었던 볼드저널과 이제 디렉토리 매거진을 같이 합류해서 프리랜서 에디터로 일을 했었고요. 맞아요. 그렇게 근데 소개받아서 혜민이 계속 일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나는 아까 얘기한 그 퇴사를 하고 나서 어쨌든 만들어오는 기반이 있으니까 바로 이제 같이 협업으로서 그 혜민이 쌓아놓은 브랜드 인지도를 이용해서 나도 옆에서 빌붙어가지고 이제 같이 일을 진행을 했는데 만약에 나 혼자서 그 일감을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조금 어려운 점들이 있더라고요. UI 디자인이라든지 뭐 브랜딩이라든지 디자인이라든지 어쨌든 제가 했던 일들은 되게 규모가 큰 일이고 회사 내에서 다른 여러 사람들과 합심해서 협업한 결과물이잖아요. 근데 작은 일을 하는 방식을 모르겠는 거죠. 나와가지고. 어디서부터 일을 받아야 되고 얼마를 받아야 되고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뭐 디자이너나 개발자나 회사에서 일하다가 나오면은 뭐 바로 그냥 일 시작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사실 일을 시작하기 전까지 이 야생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기반 기술을 닦아놔야지 본격적으로 일을 시작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뭔가 야생 기술 뭐. 그쵸. 내 기반을 만드는 기술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나 회사에서 뭐 삼성이랑 LG랑 뭐 이런 일 막 대기업 일을 했어요. 하지만 그 포트폴리오를 국밥집 사장님 간판 만드는 데 가서 보여주면 아무 쓰잘데기가 없잖아요. 다 그 국밥집 사장님이 원하는 거는 다른 집 국밥 간판을 어떻게 만들었는지가 궁금하니까 그래서 그런 기술을 쌓기 위해서 진짜 작은 일부터 시작을 해서 점점 쌓아 나가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일을 찾는 거부터 그리고 이 일을 찾아서 작은 일을 쌓아서 내 브랜드를 만드는 거, 이 브랜드를 만들고 내 거를 뭔가 쌓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지식을 쌓는 거, 뭔가 강의를 찾는다든지 유튜브로 검색하든지 약간 그런 여러 가지 잡다한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일단 있어야 된다. 근데 그거를 여기에서 미리 해놔가지고 나는 여기는 나죠. 여기에서 해놔가지고 나는 그냥 퇴사하고 여기서 일을 따면은 같이 하는 이런 체제로 처음으로 이제 시작을 하게 됐죠. 그러니까 저는 아까 이제 얘기했던 그런 프리랜서로 뭐 했던 일들은 이제 혼자서 제가 했던 거고 지금 얘기하는 거는 이제
저희가 사업자를 냈어요. 900km라는 사업자를 내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같이 할 수 있는 일들을 땄는데, 그러니까 에디터 일만이 아니라 뭐 디자인과 기획이 같이 들어가는 그런 프로젝트들을 땄는데, 그거를 바로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저는 사실 그 전 회사에서 PM이자 에디터이자 뭐 기획자이자 다양한 올라운더로서 일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당시엔 되게 힘들었어요. 저는 사실 그냥 콘텐츠 에디팅만 하고 싶었는데, 그냥 글을 쓰고 취재하고 뭐 인터뷰하고 이런 것만 하고 싶었는데, 사실 회사가 그렇지 않고 이제 에이전시였다 보니까 디자인 에이전시에서는 많은 것들을 관여를 해야 했거든요. 견적을 직접 견적서를 쓰고, 그 다음에 뭐 업체랑 내고를 하고, 견적 제안을 하고, 그리고 막 예산을 짜서 이 파트에서는 이 정도 예산을 써야 되고, 계약서도 쓰고, 이런 일들을 다 경험을 해봤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되게 깨지면서 힘들게 배웠는데, 그러고 나서 독립을 했더니 일단은 그런 부분부터 제가 혼자서 다 할 수 있는 거죠. 견적서를 쓸 수도 있고, 계약서에서 어떤 조항을 유의 깊게 봐야 되고, 어떤 부분을 내가 권리를 주장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다 알고는 있었기 때문에, 물론 이제 회사의 규모에서 하는 그런 계약과 또 다를 수 있고, 우리는 개인이었기 때문에 되게 뭐 부당한 조건으로 제안을 받을 수도 있고 한데, 그런 부분이 처음에는 뭐 경력 쌓기 위해서 그래도 한번 해보자 라고 하더라도 어떤 부분이 지금 잘못돼 있고, 어떤 부분이 우리의 권리이고, 어떤 부분은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인지, 이런 것들을 정확히 좀 그래도 파악을 하고 있었고, 이제 클라이언트와의 커뮤니케이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활용하다 보니까 이렇게 하나 둘 일을 했던 것들이 이렇게 늘어나서 다양한 일들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부분을 다 혜민이 하고 저는 디자인을 했다. 근데 이제 백구 씨가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사실 백구 씨 때문에도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었던 게, 백구 씨야말로 되게 올라운더이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사실은 그렇습니다. 원래 회사에서는 이제 뭐 그래픽 디자인 아니면은 UX, UI 웹 쪽 기반으로 일을 많이 했었는데, 이제 저랑 같이 일을 하면서 처음에 이제 독립出版으로 책 낼 때는 이제 그때 처음 인디자인을 직접 독학해서 그쵸. 만들기 시작을 했죠. 했었고,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가지고 온 일들이, 제가 원래 이제 출판물 그리고 홍보물 위주의 일들을 했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많이 제가 가져오다 보니까 이제 그런 일을 많이 했었어야 됐어요. 그래서 인쇄 쪽을 사실 잘 알진 못했었는데 그 부분도 되게 독학을 해서 많이 공부를 했었고, 그리고 나서 이제 나중에는 요즘사를 하고 하면서 이제 영상 쪽을 많이 하게 되면서 또 영상 쪽도 직접 독학을 해서 모션 그래픽이나 그 영상 편집이나 이런 것들을 다 하게 됐죠. 근데 워낙에 그런 기술적인 거, 툴 다루는 거에 재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혼자 독학을 해도 되게 수준급으로 잘 할 수가 있고 제가 생각하는 기획과 이런 것들을 되게 비주얼적으로 잘 구현을 해줬던 게 백구 씨였고, 그 덕분에 이제 저희는 팀으로서 일을 시작할 수 있게 됐던 거죠. 근데 저는 사실 이게 프리랜서로 일을 하는 기간과 프리워커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게 조금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바뀌는 시점이 있었는데, 그런 얘기를 하기에 앞서서 저희가 잠시 광고 타임이 있습니다. 오늘도 크리에이터의 지속 가능한 콘텐츠 제작을 응원하는 글로벌 스트리밍 플랫폼 스포티파이에서 요즘사 제작 지원을 해주셨어요. 혹시 오늘 저희처럼 나의 일과 삶에 대한 생각 그리고 이야기들을 나만의 콘텐츠로 만들고 싶으신 분 계신가요? 그렇다면 요즘사처럼 팟캐스트로 제작해보시는 건 어떠신가요? 팟캐스트로 제작하려면 장비도 필요하고 편집 툴도 배워야 한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스포티파이에서 팟캐스트를 시작하면 모든 것이 쉬워집니다. 녹음부터 편집은 물론 여러 팟캐스트 플랫폼에 한 번에 배포하고 관리하는 것도 스포티파이에서 모두 가능합니다. 그리고 요즘 저는 스포티파이에서 음악도 듣지만 영상도 좀 보고 있거든요. 저희 요즘사도 비디오 팟캐스트로 제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유튜브뿐만 아니라 스포티파이에도 영상으로도 송출을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요즘사처럼 비디오 팟캐스트로 비디오와 오디오 모두 송출하고 싶다면 지금 바로 스포티파이에 가입하고 여러분의 이야기를 세상과 공유해보세요. 스포티파이 좋아요. 네. 그러면 아까 프리랜서랑 프리워커의 차이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 차이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잘 몰랐거든요. 프리랜서랑 프리워커나 그냥 뒤에 그쵸, 붙는 말 게 장난일 수 있죠. 다른 건가? 라고 생각했는데, 근데 프리랜서의 그 어원은 알고 있는데 혹시 프리랜서의 어원이 뭔지 알고 계시나요? 아니요. 중세시대에 랜서가 창이거든요. 귀족들 대신에 싸워주는 사람 아마 프리랜서라고 불렀던 걸로 알고 있는데. 아 진짜? 중세시대 영화 보면 이렇게 달려가서 이렇게 경기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칼로 이렇게 팍 부딪혀가지고 한 명 말에서 떨어지고 직접 나가면 다치잖아요.
그러니까 프리랜서를 고용해가지고 아 진짜? 나 대신에 싸워줄 사람을 구하는 거다. 소름 끼친다. 그게 프리랜서의 어원인데 지금까지도 뭔가 이어지고 있는 느낌이네요. 맞아요. 나 대신에 해줄 사람을 찾는 거다. 아... 그래서 이 사람이 떨어지거나 다치면은 그냥 바로 다른 사람 고용해서 쓰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그런 걸 느꼈나 봐요. 그런 것처럼 제가 생각할 때 프리워커랑 프리랜서 차이도 비슷해요. 소름 끼치게 비슷한데 저는 그 어원은 몰랐었고 제가 생각하는 프리랜서의 프리워커의 차이는 제가 일을 해보다 보니까 회사로부터의 독립을 하고 나서도 프리랜서로 일을 한다고 이게 진정한 독립인가? 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처음에 이제 프리랜서로 일을 하기 시작하면은 제가 주도권을 잡을 수가 없거든요. 어쨌든 외주를 주는 클라이언트의 모든 거를 다 맞춰주기도 하고 그 일정에 맞춰서 제 일정이 계속 바뀌기도 하고 약간 수동적인 입장이 되는 것 같아요. 그냥 프리랜서로 일을 할 때는 일을 주면 주는 대로 처음엔 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프리랜서로도 일을 계속 할 수는 있지만 제가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고 싶다고 생각했던 거는 방금 얘기한 것처럼 프리랜서는 기술적인 거, 기능적인 거를 활용하는 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편집 기술이 있어, 내가 영상 촬영 기술이 있어, 내가 디자인 기술이 있어 라고 해서 그런 걸로 광고주나 클라이언트가 원하는 어떤 제작물을 만들어 드리는, 사실 이거는 언제든 대체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얼마든지 우리보다 더 잘하는 팀은 너무나 많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 일 저 일 다 받아서 하다 보니까 주도적으로 할 수도 없고 내 스케줄을 내가 주도적으로 짤 수도 없는 거예요. 일을 하다가 일이 또 들어왔어. 그러면은 안 한다고 하면 일이 끊길 수도 있잖아요. 만약에 이번에 못 하겠다라고 하면은 그 일이 다른 데로 가버리면 사실 프리랜서 일이라는 게 한 번 이제 거래처가 트이면 이제 그쪽으로 계속 가는 거라서 계속 거절을 못하고 계속 받게 되면은 이게 내가 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독립적으로 일하기 위해서 프리랜서가 됐는데 사실 이게 진짜 내가 주도적으로 일을 하고 있는 건가? 헷갈리게 되는 시점이 오거든요. 막 일에 휘둘리면서 가는 거죠. 나의 스케줄을 내가 모르겠고 당장 다음 달에 내 스케줄을 내가 알 수가 없고 이렇게 되는 거라서 저는 거기서 이제 조금 더 나아간 게 사실 프리워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거는 그냥 뭐 말의 차이지 꼭 이 단어로 설명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제가 이제 이해한 개념적인 차이라고 생각하면 프리워커는 조금 더 내 브랜드가 있는 상태에서 협업을 하는, 조금 더 주도적으로 조금 동등한 위치에서 협업을 한다. 약간 이런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내 브랜드가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꼭 뭐 요즘사처럼 이런 미디어가 아니더라도 나만의 어떤 특장점? 우리가 잘 할 수 있는 거? 그리고 우리가 주로 하려고 하는 어떤 방향성, 메시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팀이라고 하면은 조금 더 그런 주제나 장르에 좀 우리에게 맞는 일들이 알아서 좀 들어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그렇게 됐을 때 저는 진정한 진짜 독립적으로 일한다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는 하청업체 같은 느낌이 아니라 전문가의 입장에서 이제 클라이언트가 저한테 의견을 물어보고 전문가로서 이런 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하면은 제안을 드리고 그것이 좀 더 동등한 입장에서 같이 만들어간다는 느낌? 그런 게 들 때 어떻게 보면 그때부터가 진정한 일로서 내가 오롯이 독립했다? 오롯이 독립한 프리워커다?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저희도 이제 프리랜서의 시기를 거쳐서 프리워커로서 좀 주도적으로 일을 했던 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900km라는 이름을 짓고 이제 요즘사를 시작했을 때였던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저희 본업이 요즘사로 알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 맞고요. 본업은 요즘사 맞고요. 저희의 메인 잡은 요즘사인데 사실 이걸로만 이제 안정적인 수익을 만들 수는 없기 때문에 최근까지도 저희는 계속 전방위적인 컨텐츠 제작 협업을 해왔었습니다. 그러니까 채널 밖에서 어떤 일들을 했었는지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살짝 얘기를 하자면은 사실은 우리 사업자는 900km잖아요. 사업자 명이 900km죠. 그렇죠. 그 900km의 뜻은 뜻 이런 거 좋아하시네요. 뜻은 뭔지 아시나요? 당연히 알죠. 제가 지었는데. 뜻을 한번 설명해 주시죠. 900km의 뜻은 지난 애프터토크를 들으셨다면 아실 텐데 퇴사를 하고 갭이어 기간에 갔던 게 산티아고 순례길. 그 산티아고 순례길을 저희가 걸었던 그 거리가 900km였어요. 그 900km를 다 걸으면 산티아고를 지나서 좀 더 가면 이제 피니스테레라는 곳이 나오는데 거기가 땅끝 마을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사람들은 그곳을 세상의 끝이라고 믿었대요. 그래서 그 세상의 끝에서 우리는
새로운 시작을 하자. 약간 이런 의미였거든요. 그때 우리가 걸었던 그 걸음들, 우리만의 속도로 우리 방향으로 가자라는 900km를 걸었던 그 마음을 담아서 900km라는 이름으로 저희의 사업자명이자 팀명을 지었었죠. 되게 심오한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900km는 출판사이자 미디어 제작사이자 디자인 회사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온 오프라인에 걸쳐서 전방위적인 콘텐츠 제작을 해요. 뭐 디자인물을 제작하기도 하고 기획을 하기도 하고 영상을 제작하기도 하고 출판을 하기도 하고 뭐 행사를 기획하기도 하고 브랜딩 기획 전략 뭐 이런 다양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저희 둘이서만 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 둘이 주축이 되지만 저희가 디렉팅을 하면서 또 저희랑 합이 맞는 다른 크리에이터들 뭐 에디터, 디자이너들, 다른 비디오그래퍼들 뭐 이런 분들하고 협업을 해가지고 팀을 이뤄가지고 정의 팀을 만들어서 이제 협업 프로젝트를 꾸리기도 하죠. 그래서 저희가 했던 일들을 살짝 뭐 얘기해보자면은 맨 처음에 했던 거는 지자체 프로젝트의 리플렛 아니면 포스터, 홍보물 작업 책자 출판물 작업들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충무로의 작업실을 처음에 냈던 것도 여기가 이제 인쇄소의 메카잖아요. 여기서 인쇄물 같은 작업들을 많이 처음에 했었다 보니까 이쪽에 작업실을 구해서 그런 일들을 하면서 이제 유튜브 영상도 찍고 그랬던 거죠. 그리고 뭐 기록집 결과물 책자 같은 맞아요. 것들도 많이 제작을 했고 그 기록집은 어찌나 잘 만들었는지 아직도 그걸 보고 연락을 주셔서 같이 일하자고 맞아요.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서울시의 산하기관의 어떤 교육 관련 기관인데요. 기록집을 조금 더 매거진처럼 만들고 싶다라는 니즈가 있으셨고 그런 것들이 이제 저희의 어떤 강점을 살려서 제작을 했어요. 근데 보통은 이제 디자인만 많이 하는 업체들과 일을 하시다가 이제 저희는 기획도 하고 에디팅도 하고 디자인도 하고 영상도 하니까 이제 모든 것들을 아우러서 이제 제작을 해드리고 그때 뭐 웹페이지 프로모션 웹페이지 맞아요. 제작도 했었죠. 프로모션 웹페이지랑 영상 작업도 했었죠. 거기에 관련된 사람들을 이제 인터뷰 해가지고 영상물로 제작을 해드리기도 하고 그게 웹페이지에도 들어갔었고 약간 뭐 그런 큰 프로젝트를 맡아서 2회 정도를 또 하기도 했었고 근데 그게 워낙 좋은 사례로 남았었나 봐요. 왜냐면 어떤 공공기관에서 그런 식으로 제작물을 잘 작업을 안 하다 보니까 좋은 사례로 남아서 여러 곳에서 이제 레퍼런스 삼아서 보시고 연락이 오시고 그래서 최근까지도 이제 연락이 와서 사실은 요즘 사에 집중을 하느라고 저희가 외주 일을 다 안 했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최근에 다시 또 협업을 하게 된 곳들이 있는데 아무튼 그런 작업들 또 많이 했었고 대기업들과도 협업 기회들이 있었죠. 뭐 네이버라든지 카카오라든지 LG나 로지텍 뭐 이런 식으로 일을 했었는데 네이버는 그 어떤 홍보물 제작은 아니었고 여기서부터는 요즘사로 이제 미디어를 만들고 활동을 하다 보니까 또 그것과 관련된 일들이 많이 들어오게 됐었어요. 이를테면 뭐 강연 기획을 인터뷰 형식으로 하고 싶다라고 하셔가지고 네이버 비즈니스 스쿨과는 강연자를 섭외하고 강연 구성을 하고 모더레이팅을 하고 이런 일들을 했었고요. 그 예스24에서 오랫동안 운영해왔던 팟캐스트죠. 책이라웃에서도 저를 섭외를 해주셔가지고 작년이었나요? 재작년 1년간 요즘 산책이라는 수요일 코너를 맡아서 코너 기획도 하고 진행도 하고 하면서 여의도로 매주 출근을 하기도 했었고요. 그 외에도 이제 저희가 요즘사를 하다 보니까 영상 퀄리티가 좋다. 영상 퀄리티를 이제 보시고 그리고 또 이런 방향성이 좋다라고 해서 와디즈라는 곡과 인스타그램에 매거진을 만드는 일을 이제 사이드 팀과 함께 제작을 하기도 하고 또 그 라이프집이라는 그 홈 크리에이터의 커뮤니티죠. 거기에서 다양한 컨텐츠들을 만드는 일들을 작년에 시작을 할 때 저희도 합류를 해가지고 투인홈이라는 크리에이터 인터뷰 코너를 그것도 1년간 연재를 하고 또 왓츠온유어 데스크라는 쇼폼 컨텐츠도 1년간 제작하고 그런 식으로 협업을 했었죠. 이게 사실 저희가 활동한 기간에 비해서는 외부 프로젝트를 많이 한 편은 아니에요. 요즘사 자체로서 좀 더 성장을 하고 싶은 마음이 커가지고 사실 막 일을 되는 대로 막 받거나 그러지 않고 거의 뭐 1년에 한두 건 정도씩만 진짜 하고 싶은 거 정말 꼭 우리가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일들만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요즘사도 하고 이제 뭐 파인더스 클럽이나 이런 우리 브랜드 IP를 더 키우는 데 좀 집중을 하다 보니까 그런 프로젝트를 이제 되게 선별해서 하게 됐었는데 올해 하반기부터는 조금 더 외부 프로젝트도 재밌는 게 있으면은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그렇게 다양한 일들을 우리가 경험을 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서 지금 얘기를 한 건데 회사를 다닐 때랑 프리워커로 일을 할 때 결국에는 비슷한 일을 한 거잖아요. 콘텐츠 제작 일을 주로 한 건데 뭐 다양한 장르에서 그럴 때 장점과 단점 그러니까 회사 다닐 때와 내 일을 할 때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프리워커의 장점은 어디서든 일을 할 수 있다. 그리고 프리워커의 단점은 어디서도 일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다는 거는 퇴근 시간도 없다는 그쵸. 뜻이죠. 출근 시간이 없는 대신에 퇴근 시간도 없다. 라는 그런 장단점이 같이 존재하는 게 지금 우리 일하고 있는 방식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서든 일을 하기 때문에 좋기도 하지만 어디서든 일을 계속 하고 있는 거죠. 내가 일이 끝나지 않아요. 끊지 않는 이상은 계속 일을 할 수밖에 없다. 맞아요. 근데 이거는 지금 장점을 얘기하고 있었는데 또 장점은 저는 그렇거든요. 에디터는 어떤 일의 크레딧 그리고 바이라인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컨텐츠는 제가 에디팅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저는 되게 중요하거든요. 저한텐 그래요. 뭔가 내가 애써서 이걸 기획하고 취재하고 글을 쓰고 했는데 편집하고 했는데 여기에 바이라인 한 줄이 안 들어간다 하면은 되게 허무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회사 다닐 때 에이전시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어떤 큰 프로젝트에 일을 하더라도 만약에 뒤에 바이라인이 들어가더라도 거기에 개인 이름보다는 회사 이름이 적히거나 아니면 뭐 그런 제작물이 아니라 어떤 광고물이나 이런 거는 사실 이름조차 안 들어가잖아요. 그냥 그 광고주의 브랜드 네임만 들어가지.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저는 되게 쌓이는 게 없는 느낌? 나에게? 내게 아닌 것 같다는 느낌을 확 주는 어떤 그런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내 거를 하게 되면서 저는 모든 프로젝트에 이 바이라인을 항상 챙기거든요. 꼭 써줬으면 좋겠다. 이걸 꼭 넣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저희 팀 이름만 넣는 게 아니라 그 함께 했던 에디터들의 이름과 협업했던 사람들의 이름을 모두 다 넣어주려고 하고 그런 게 이제 내 브랜드를 가지면서 프리워커로 일을 하는 장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비슷한 것 같아요. 회사에서 같이 디자인을 하다 보면은 큰 프로젝트에서 작은 부분을 맡아서 하게 되는데 이 결과물이 나왔을 때 뿌듯하긴 한데 이거를 자랑하기가 좀 애매하다는 거죠. 이게 내가 했다고 딱 자신 있게 말할 수 없는 게 모두가 참여한 부분이기 때문에 뭐 살짝만 손이 닿아도 내가 했다고 막 포트폴리오 올리는 사람들도 있는데 저는 그렇게 하기가 좀 약간 공동의 작업물이다 너무 보니까. 공동의 작업물이다 보니까 좀 찝찝하긴 하더라고요. 근데 혼자 나와서 이제 요즘사를 같이 하면서 디자인을 하다 보니까 이거는 내가 주도적으로 디자인 기획을 해서 아예 제작물까지 만드는 거다 보니까 모든 거에 이제 내 손길이 닿은 거잖아요. 그런 점에서 되게 혜미님이 말한 것처럼 그런 저도 비슷한 지점에서 약간 만족감을 느꼈었고 당당하게 내 당당하게, 작업물이다 그쵸. 얘기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여기저기서 소문이 들리기 시작하더라고요. 무슨 소문이요? 요즘사 디자인 참 잘한다. 내 입으로 참 말하기 뭐라지만 자화자찬 좀 잘하시네요. 그쵸. 주로 보는 그 영상 편집 디자인 관련 유튜브 채널이 있는데 동코바라는 유튜버 크리에이터 분이 계세요. 근데 약간 영상 편집이나 영상 디자인 쪽을 약간 레퍼런스를 보여주고 자기가 알려주기도 하는 약간 그런 채널인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서 잘한 레퍼런스 사례로 요즘사 영상을 소개를 해주시더라고요. 요즘사 영상 디자인이요? 그래픽 네. 디자인. 그래서 누가 알려줘서 알았는데 제가 찾아본 건 아니고요. 그 영상 모션 디자인이라고 해야 될까요? 맞아요. 모션과 영상에 들어가는 이제 그래픽들 참 뿌듯했고 그리고 또 감사합니다. 네. 또 어디 되게 큰 기업에서 요즘사를 만드는 PD를 데려가고 싶어 한다 라는 소식을 소문을 좀 들었죠. 건너 들었어요. 근데 요즘사를 오래 맡았던 PD는 여기밖에 없는데 저밖에 없는데 모든 브랜딩과 세팅을 다 이제 맞아요. 현우 씨가 백구 씨가 했기 때문에. 그리고 막 그 영상 관련 단톡방이나 이런 데도 가끔씩 올라오더라고요. 제가 거기 단톡방에 들어가 있는데 영상 편집 단톡방 그런 거 있잖아요. 편집자들의 단톡방 이런 거. 그래서 제가 만든 거를 누가 올려놓고 뭐야 이게 왜 올랐지 했는데 이런 영상 효과 어떻게 만드시나요? 라고 누가 물어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너한테 물어본 게 아니라 그쵸, 내한테 물어본 게 그냥 아니라 여기 공동의 방에서 이런 거 만들고 싶은데 혹시 이거 어떻게 하는지 아시는 분? 막 이런 식으로. 맞아요. 근데 여기에 이제 원작자가 있었다. 그쵸. 제가 대답해주고 싶어도 약간 좀 대답해 주시지 그랬어요.
너무 자아자찬 하는 것 같은데 좀 겸손해야 되는데 아무튼 잠깐. 그러니까 이것도 뭐 하루아침에 이렇게 인정을 받게 된 건 아니고 한 땀 한 땀 독학을 그쵸. 하고 공부를 독학을 하고 열심히 했죠. 조금 더 어떻게 하면 나아질까 디벨롭을 하고 더 완성도 있는 제작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한 결과 약간 이렇게 아름아름 알아봐 주시는 분들도 생기더라.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인정 욕구를 채워주는 것 같고 사실 회사 일이나 이거나 똑같이 많은 시간을 쓰는 거고 노동 집약적인 일이죠. 콘텐츠 만드는 작업 자체가. 일에 있어서의 차이는 없는데 약간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내 거를 하고 있구나 약간 이런 안정감이 든다? 인정을 받는 느낌? 좀 더 맞아요. 소모적인 마음이 좀 덜하다? 그러니까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회사에서 잘하면 그냥 내 윗 선임이나 많이 올라가 봤자 뭐 실장이나 대표 정도가 너 참 잘했다 이러고 그냥 끝나는 건데 보너스가 가끔 나올 수도 있잖아. 그쵸. 뭐 보너스 가끔 나올 수 있지만 근데 사업적으로 하거나 내 브랜드를 운영하면서 잘하게 되면은 이 보는 사람들의 피드백을 바로 얻을 수 있는 점 그리고 내가 잘해서 내가 돈을 많이 번다든지 일감이 많이 들어온다든지 이거를 바로바로 체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큰 차이점이 있지 않을까. 맞아요. 그런 부분도 있어요. 회사의 네임밸류 때문에 일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 안에 구성원들의 어떤 능력 자체라기보다는 그 회사로서의 해왔던 기간이 되게 있기 때문에 그 네임밸류를 가지고 어떤 프로젝트가 성사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을 섭외하기도 하고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쉽게 일을 배울 수가 있긴 하죠. 근데 이제 혼자 나와서 할 때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시작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요즘사도 마찬가지였거든요. 처음에 시작을 할 때 요즘사가 뭐야? 뭐 요즘사라고 하진 않죠. 요즘 것들의 사생활 채널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뭐 처음 듣는 듣보잡인데 누가 여기에 출연하려고 하고 누가 여기와 협업하려고 하겠어요. 전혀 모르잖아요. 뭐 900km 뭐 이름이 왜 이래? 이러면서 약간 처음 이제 접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 인지도 없이 아무런 명성 없이 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하나하나 신뢰를 쌓고 이런 걸 할 수 있다라는 거를 계속 보여주고 하나씩 쌓아나가는 그 과정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이 어느 정도 쌓였을 때 약간 체감되는 어떤 인정? 만족감? 그런 것들이 조금씩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느껴가는 어떤 성취감이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온전히 내 힘으로 뭔가 이거를 읽어냈다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애정도 크고 더 책임감 있게 일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또 이렇게 일을 하면서 단점도 있잖아요. 잠깐 아까 단점을 살짝 얘기했는데 일이 잘 되거나 결과물이 좋으면은 또 막 이렇게 퍼져나가고 그러면 거기에서 또 일을 받고 계속 그런 식으로 일을 받는데 만약에 내가 어떤 일신상의 이유나 어떤 이유가 됐던지 간에 한 번 일을 거절을 해서 끊게 되면은 일이 이어져 왔던 이 줄이 다른 쪽으로 넘어갈 수도 있다. 일이 딱 끊어버릴 수도 있다는 점이 단점인 것 같아요. 저희도 그래서 되게 고민을 많이 했었잖아요. 한창 맞아요. 일을 많이 들어오고 협업 의뢰가 들어오고 했을 때 근데 이거를 다 하면은 돈은 벌 수 있겠는데 그만큼 이제 우리가 하려고 하는 이 요즘사라는 브랜드를 키우기에는 너무 역부족이었기 때문에 어떤 거에 집중할까 고민을 하다가 정말 아쉽지만 이제 협업 의뢰들을 다 거절을 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요즘사에 집중을 하는 시기가 있었는데 그러면서 사실 다시 이제 협업 프로젝트를 하려고 할 때 시작 스타트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 팀은 뭐 외주 안 한대 뭐 이렇게 소문이 났을 수도 있고 이런 프로젝트를 계속했던 팀에 비해서 이제 포트폴리오가 많이 그동안 쌓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의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도 적어지고 약간 그런 어려움이 있죠. 근데 이거는 그 상황에 맞게 결단력이 있게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덕분에 그래도 요즘사에 좀 더 집중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후회 없이 해볼 수 있는 것들을 시도해 볼 수 있었고 그래도 자리를 잡아갈 수 있었기 때문에 뭐 물론 많이 아직도 부족하지만 요즘사라는 브랜드로 아까 얘기했던 건 이제 그 요즘사 브랜드 외에 외부 프로젝트들을 이렇게 했다라고 했는데 사실 그 외에 이제 요즘사라는 이름 안에서 같이 협업하는 일들이 사실 지금은 비중이 더 많아졌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싶었기 때문에 좀 여기에 투자를 한 거고 그 덕분에 이제 그런 일들이 우리가 원하는 방향대로 만들어졌다 이런 거죠. 그래서 약간 그런 거를 이제 조절을 해나갈 때 좀 어려움이 있다는 거. 그리고 또 하나 장점은 그거예요. 약간 좀 부담감이 커지긴 해요. 회사의 일원으로 일을 할 때는 사실 뭔가가 막 잘못됐을 때 어쨌든 이건 회사 차원에서 계약을 한 거고 회사에서 어떤 부분을 뭐 책임을 져줄 수도 있고 나의 상사가 있고 하니까 물론 이제 그 일원인 사람도 그거에 대한 응당한 책임을 갖고 질책을 받거나 뭔가 뭐
문제가 생겼을 때 뭐 그럴 수는 있지만 어쨌든 이게 뭐 어떻게 뭐 큰 일이 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혼자 할 때는 모든 게 이제 우리의 책임인 거죠. 계약서도 우리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 보면은 되게 무서운 조항들이 있어요. 아무튼 계약서에 이제 명확하게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그 책임감이 더해지고 부담감도 커지고. 그리고 또 계약을 잘못하게 되면 쓴맛을 맛보기도 하죠. 그쵸. 처음에는 이제 그런 계약서 쓰는 거를 잘 모를 경우에 이게 나에게 어떻게 나중에 적용될지 모른 채로 그냥 기분 좋아가지고 계약을 했다가 나중에 가서 사실 어떻게 어떤 문제가 생길지 모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막 다 권리를 뺏기는 경우도 있고 하니까. 저희가 그랬다는 건 아니고 주변에 그런 사례들이 좀 많이 있어가지고 그런 거를 잘 보고 해야 된다. 약간 그런 위험 부담까지 우리가 받게 된다라는 거. 그리고 아까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모든 걸 관리해야 된다. 그러니까 나는 에디팅만 하고 싶어, 난 디자인만 하고 싶어, 그렇게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 외적인 일이 굉장히 많아요. 그쵸. 1인 사업자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프리랜서든 프리워커든 어쨌든 사업자를 내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뭐 세금 신고라든지 그 아까 말했던 그런 계약서 관리라든지 예산 관리라든지 모든 프로젝트 매니징까지 직접 다 해야 되는 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 외적으로 신경 쓸 게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이제 회사 다닐 때는 UI 디자인만 이제 기획에 맞춰서 나온 것만 디자인만 하고 뭐 이거 필요해 저거 필요해 하면 그것만 이렇게 뚝뚝 하면 됐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아까 올라운더라고 했지만 그렇게 올라운더가 되게 된 이유가 있죠. 제가 되고 싶어서 됐겠습니까? 그렇죠. 뭐 자잘하게 그쵸. 필요한 것들이 뭐 너무나 많잖아요. 영상도 찍어야 되고 뭐 사진도 찍어야 되고 뭐 그래픽 디자인도 했다가 편집 디자인도 했다가 그리고 뭐 디자인뿐만이 아니라 뭐 이런 거 있죠. 마이크, 음성, 그렇죠. 뭐 되게 기술적인 것들 제가 기술적인 쪽을 맡고 있기 때문에 장비 그리고, 관리 뭐 이런 네, 것도. 장비 관리도 그렇고 그리고 데이터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요새 그것 때문에 좀 심적으로 고통이 큰데 데이터가 굉장히 많이 쌓였잖아요. 영상이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거 관리하는 거 데이터 관리. 네, 데이터 관리 같은 것도 있고 그리고 뭐 같이 협업하는 사람들과의 커뮤니케이션이나 그쵸 뭐 디자인 케어 디자인이 되게 일괄적으로 나와야 되니까 그 커뮤니케이션이라든지 뭐 파일의 형식을 맞춘다든지 뭐 하여튼 뭐 원래는 이제 회사 같은 데 가면은 뭐 파일 관리나 기기 관리는 그거 맡아서 하는 사람이 있고 컴퓨터 고장 나면은 IT 사업부에 연락하면 컴퓨터 새 컴퓨터 갖다 주고 이런 식으로 되게 편리하게 됐지만 그거를 이제 컴퓨터 고장 나면은 내가 직접 나가서 고치든지 사든지 해야 된다. 맞아. 약간 그런 차이가 있지 않나. 그런 차이가 있죠. 네. 그 굉장히 피곤하기도 합니다. 365일 뭔가 계속 새로운 일들이 생겨나가지고 내가 해보지 못한 어떤 또 새로운 미션이 또 지워질 수도 있어요. 하다 보면. 그러니까 저번에 싹스타즈 대표님하고 인터뷰할 때도 비슷한 얘기를 했는데 싹스타즈 이제 직원들 분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매장을 담당하시는 분도 있고 뭐 물류를 담당하시는 분도 있고 다 많고 저희는 많지는 않지만 요즘사를 편집을 같이 해주는 크루들이 있고 또 파인더스 클럽을 같이 하는 친구들이 있고 한데도 그것과 별개로 또 그 밑에 이제 이것들이 이 진행이 되기 위해서 밑바닥 작업들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싹스타즈 대표님들도 이제 그 대표님 부부가 그런 거는 다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안에는 사실 되게 잡다한 일들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결국에 담당하는 게 대표의 몫이 되는 거죠. 그리고 제가 제일 많이 하는 거는 요즘에 메일 답장하기. 그러니까 메일이 정말 많이 오거든요. 뭐 협업 메일, 뭐 광고 메일, 제안이 오는 그런 메일들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오는데 거기에 이제 답장을 하고 계속 이어나가면서 이제 이거를 성사시켜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주고받는 커뮤니케이션 이 업무가 굉장히 많아졌고 올해부터는 원래는 이제 계속 그 인바운드만 하다가 올해부터는 아웃바운드로 실제로 저희 이제 팟캐스트를 하면서 이렇게 중간 광고를 하기 시작하면서 이런 식으로 하는 포맷들이 많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걸 알리고 이렇게 함께 해보자 하면서 저희랑 어울리는 브랜드들에 직접 연락을 하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그런 영업직 사원으로 변신해가지고 영업을 한다거나 뭐 인쇄물을 만약에 만들 때는 인쇄소에 직접 가서 인쇄소 사장님하고 막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제작 파트를 또 관리를 하고 뭐 엄청나게 많죠. 자잘한 일들이.
그 아직 저희도 출판사도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물류 관련된 일이라든지 그리고 지금은 미더블 하거나 온라인 클래스 같은 거를 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는 이제 웹페이지를 통해서 하는데 그럼 웹페이지에 그렇게 구매를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사실 온라인 파트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온라인을 담당하는. 어쨌든 뭐 이런 일들이 정말 많고 시시때때로 여러 가지 이벤트가 벌어지기 때문에 쉴 수가 없습니다. 회사 같은 경우에는 휴가 딱 내고 휴가 기간에는 진짜 터치 받지 않고 쉴 수 있지만 쉰다고 이제 얘기하고 쉬어도 여기저기서 터치들이 오기 때문에 마음 편하게 딱 쉴 수 있는 거는 쉽진 않고 그리고 주도적인 게 좋다라고 했는데 사실 그게 단점이 될 수도 있어요. 왜냐면 365일 주도적이어야 돼. 그래서 내가 가만히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아무런 진척이 없습니다. 모든 것들이. 물론 각 파트에서 협업을 하고 같이 해주고 있는 친구들이 있지만 결국에는 이 주도하는 거는 우리기 때문에 메인이 가지 않으면은 아무런 진척이 없어요. 그래서 365일 주도적으로 살아야 된다. 일이 없으면 일을 만들어내야 되고 앞으로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 계속 끊임없이 고민해야 되고 도태되지 않도록 고민을 해야 되는 것들 그런 것들이 끊임없이 쉴 수 없게 한다? 약간 이런 단점이 있긴 하죠. 그런 단점이 있는데 만약에 이런 단점에도 불구하고 독립을 하고 싶을 때 퇴사를 해서 이제 내 사업체를 꾸려가고 싶을 때 이런 거를 준비해야 된다라는 게 있을까요? 독립하고 싶을 때 이런 거 준비해라. 저는 바로 생각나는 게 있는데 뭔가요? 제가 제일 먼저 준비했던 게 대출을 받는 거였잖아요. 대출. 아니 이게 왜냐면 대출을 받고 싶어도 그 프리랜서는 그 전 연도에 어느 정도 매출이 잡히지 않으면은 대출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회사 나오기 전에 회사원도 사실 이제 자기 연봉 정도만큼 대출을 받을 수 있잖아요. 대출이 필요할 경우가 만약에 생길 것 같다라면은 미리 대출을 받는 게 좋습니다. 특히 뭐 진짜로 큰 회사나 아니면 그렇게 크지 않은 회사라도 프리랜서로 대출 받는 것보다는 회사원으로서 받는 게 더 많이 나오고 더 저리로 쉽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하면은 미리 받아놓는 게 정말 좋은 선택이다 라는 걸 얘기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저는 두 번째로 일단 지금 회사 생활을 잘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저도 회사를 나와서 바로 처음에 했던 일들이 결국에는 회사 동료였던 분들이 연락을 주셔가지고 같이 협업을 하면서 그 프로젝트들이 포트폴리오가 되면서 하나씩 쌓고 쌓아 나갔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연결될 수 있는 게 가장 좋은 케이스이고 그렇게 하는 게 그나마 정말 맨 땅에 헤딩을 해야 할 때 정말 감사한 가뭄에 내리는 빗줄기 같은 그런 거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는 평소에 씨앗을 잘 뿌려놔야 된다. 그렇다고 뭐 사람들한테 막 나 이 사람이랑 일할 거니까 뭐 잘해줘야지 이런 느낌이 아니라 그냥 거기서 내가 내 일을 잘 하면은 분명히 나중에 이제 나를 떠올리게 되고 같이 일을 하게 된다. 그러니까 사실 퍼스널 브랜딩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퍼스널 브랜딩이 뭐 독립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게 아니라 회사 다닐 때부터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때부터 나를 어떤 식으로 사람들한테 인식시키느냐 이게 사실은 브랜딩이라고 생각하고 그 브랜딩을 그때부터 차근차근 해나가고 그게 뭐 다른 사람의 인식도 중요하지만 그때 나의 실력을 쌓을 수 있는 기회다. 왜냐면 그런 환경에서 이미 세팅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는 회사 다닐 때밖에 없어서 사실 그래서 저는 나중에 독립해서 자기 걸 하고 싶은 분들한테도 먼저 회사 생활 경험해보는 거 저는 너무 좋다고 생각해요. 물론 회사의 환경에 따라서 경험해보지 않아도 될 힘든 경험을 할 수도 있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으니까 또 좋은 동료들과 협업해가는 그런 재미와 그런 방식들도 알 수 있고 어떻게 커뮤니케이션 하는지 뭐 이런 것들 프로세스나 이런 거를 다 경험해보는 게 좋기 때문에 회사 다닐 때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해보는 거 그것도 저는 준비 과정 중에 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를 했는데 퇴사를 하게 되면은 처음부터 이렇게 돈이 되는 정말 큰 일을 받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뭔가 기반을 다지는 작업, 그러니까 작은 일부터 차근차근 포트폴리오를 쌓아 나가는 게 좋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아. 그러니까 이게 뭐 어떤 플랫폼을 통해서 일을 하든지 아니면 내가 자체적으로 브랜딩을 해서 일을 하든지 처음부터 멋진 일을 할 수 없다는 거죠.
짜치는 일부터 해야 된다 결국에. 그러니까 처음에 내가 막 독립하면은 처음부터 막 되게 막 회사에서 했던 그런 멋진 일을 내가 딱 받아가지고 멋지게 할 수 있겠지 막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절대 그렇기가 어렵고 내가 이거 하려고 퇴사했어? 라는 약간 현타가 오는 일부터 하게 될 가능성이 너무 높습니다. 그렇죠. 보통은 이제 지금 퇴사를 딱 하고 뭔가 치앙마이나 발리 같은 데서 뚝 하면서 디자인하고 브랜딩 하면은 되겠다. 나는 멋진 삶을 살 수 있을 거라고 하지만 그건 다 허상이고 충무로 길바닥부터 시작해야 된다. 인쇄소 여기저기 뛰어다니면서 그쵸. 인쇄소 사장님 바지가랑이 붙잡으면서 이거 될까요? 이거 제발 해주세요. 제발. 이렇게. 하지만 인쇄소 사장님은 뭐 500부? 500부는 안 돼? 막 이러면서 이제 얘기 들어주지도 않고 거기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여러분. 다 안 된다 하는데 막 찾아다니면서 될 때까지 이제 되는 인쇄소를 찾아다닌다거나 계속 물어보면서 제작에 대한 지식을 쌓는다거나 뭐 그런 일들 투성이죠. 맞아요. 근데 이제 그런 일들을 하다 보면은 나만의 방법을 찾게 되고 이렇게 앞으로 일을 해야겠다라는 길이 보이게 될 시기가 올 것 같습니다. 맞아요. 아무튼 간에 뭐 처음에 주어진 거는 이제 다 해보고 맞아. 나만의 경로를 찾아가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 맞아. 처음부터 일을 걸러서 받는 것보다는 저희도 처음에는 일단 저희한테 의뢰가 온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일단은 다 했던 것 같아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다 해보면서 이 중에 우리가 어떤 것을 굉장히 잘 하는구나, 이런 건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배워나가면서 일을 쌓아나갔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나중에는 우리의 방향성에 맞고 우리가 원하는 일들을 위주로 골라서 일을 할 수 있었는데 이제 처음에는 그런 것들을 일단 다 경험해보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네 번째는 일단 프리랜서에서 프리워커로 진짜 독립을 해 나가기 위해서는 브랜딩이 중요하다. 일단은 그냥 들어오는 일을 막 이제 하다가 계속 그렇게만 일을 하면 아까 말했던 프리랜서의 뜻처럼 귀족 대신에 창섭을 하는 그런 사람으로 계속 활동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주도적으로 우리는 일을 하고 싶은 거잖아요. 나답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브랜딩이 필요해요. 근데 그 브랜딩이라는 게 막 인위적으로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계속 내가 잘하는 것들을 계속 보여주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희는 사실 솔직히 외부 프로젝트 자체를 어디에 공개를 하거나 공유를 하거나 한 적은 없어요. 근데 그런 식으로의 브랜딩은 아니고 그거를 일단 잘 해놓으면은 그거를 가지고 입소문이 나면서 연락이 오는 방식이었고 그것도 일종의 브랜딩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업계 자체에서 입소문이 나는 거.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는 이제 미디어를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요즘 사람 미디어가 사실 그러기 위해서 만든 건 아니고 저희만의 이제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식 중 하나로 유튜브를 시작을 했었고 그거를 통해서 이제 인터뷰 콘텐츠를 계속해서 만들어 왔는데 시청자들한테 좋게 다가갈까라는 고민을 하면서 완성도를 좀 높여갔더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고 또 진정성을 보고 다른 생각지 못한 협업 의뢰들이 들어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나에게 맞는 내가 원하는 일의 방식을 고민하면서 그거에 맞는 브랜딩을 해나가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사실 계속 프리랜서로 일을 했으면은 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었을 것 같긴 해요. 계속 이제 일을 주겠다는 분들도 계속 많았었고 제가 못하는 건 아니었기 때문에 근데 그걸 할 때 즐겁지가 않았어요. 행복하지 않았어요. 그냥 일을 받아서만 할 때는. 그래서 조금 더 내가 주도적으로 그리고 내가 던지고 싶은 메시지와 닿는 내가 할 때 재밌는 일들을 조금 더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으로 내 브랜드에 좀 더 신경을 쓰고 여기에 좀 더 투자를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동안에 외부 프로젝트만 했으면 벌 수 있었던 돈을 벌지는 못했지만 그만큼 여기에 더 가치 있는 곳에 저는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를 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은 그리고 앞으로는 더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일을 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처음에 이제 프리랜서로 독립을 하면 분명히 불안할 거예요. 내가 계속 이걸로 먹고 살 수 있나.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데 이걸 받아가지고 그 다음에 또 일이 있을까? 그러니까 막 이런 불안감이 있고 계속 일을 새롭게 찾아야 되고 막 이런 것들이 불안해질 수밖에 없는데 그런 것들을 견뎌가면서 차분히 경험을 쌓아 나가면서 동시에 나는 어떤 방식으로 일을 하고 싶은가? 내가 일하고 싶은 환경은 무엇인가? 나에게 어떤 환경을 만들어주고 싶은가를 계속 고민을 하면서 그쪽에도 계속 투자를 하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냥 디자인, 그냥 영상, 그냥 인터뷰
인터뷰 말고 조금 더 이런 나다운 일과 삶의 방식에 맞는 일과 삶의 방식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메시지를 가진 그런 인터뷰, 조금 더 대안적인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콘텐츠, 조금 더 진보적인 마인드를 가진 팀과의 협업, 이런 걸 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할 수 있게끔 그런 걸 잘 하는 모습들을 계속 보여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일들의 비율이 계속 늘어났고 그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게 사실 진짜 독립을 하고 싶을 때 좀 염두에 두어야 할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선 중요한 거는 희망 회로를 돌리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에 낙관적인 사람이 더 잘 된다고 하더라고요. 비관적인 사람들보다. 맞아. 그리고 부자들도 낙관적인 사람들이 월등하게 많대요. 꿈을 가진 사람이 결국에는 잘 된다. 왜냐면은 그 목표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내 도달하고자 하는 그 목표? 그 목표가 이루어졌을 때를 생각하면서 계속 머릿속으로 희망회로를 굴리면서 차근차근 밑바닥부터 해보면은 언젠간 그 내가 꿈꾸던 그 목표에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 꿈꾸는 목표가 사실 저는 뭔가 일을 막 많이 받아가지고 하는 그런 목표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뭐 돈을 많이 번다든지 뭐 건물주가 돼서 떵떵거리는 삶을 산다든지 그런 목표 말고 지속 가능한 목표? 뭔가 달성되고 딱 끝나는 목표가 아니라 어떤 이상이라고 얘기해야 되나? 저는 저번 에피소드 그 얘기한 것처럼 물질주의와 존재론적인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물질적인 목표를 세우면은 사람이 비관적으로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존재적인 목표, 난 어떤 사람으로 존재하고 싶고 어떻게 살고 싶다라는 목표를 세우면 그거에 다가가기 위해서 이런 모든 일과 물질과 돈과 이런 거는 수단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잘 안 될 때 안 벌리고 일이 잘 연결이 안 되고 아니면 우리가 이거 일을 포기하고 다른 거에 투자를 하겠다 마음 먹었을 때도 이런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지 않았을까. 물질적인 것이 목표였다면 당연히 이걸 포기를 못 했겠죠. 하지만 주의할 점은 아예 물질적인 거를 목표를 세우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건 전혀 아니죠. 중요하긴 하다만 그렇죠. 이뤄 나가기 위해서는 당연히 물질적인 게 필요하고 당연히 돈이 필요하고 돈을 버는 수단이 당연히 필요하죠. 근데 그게 이게 최종 목표가 되면 아니라, 안 되겠다. 그렇죠. 최종 목표가 그게 아니라 그거는 이걸 이뤄나가기 위한 어떤 수단과 발판이 된다. 그 발판을 단단하게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 도구로서 사용을 해야 된다. 저기다 붙여놨잖아요. 돈은 도구다 이렇게 작업하는 책상에다가. 예전부터 붙여놨었는데 맞아요. 왜냐하면 너무 거기에 매몰되면은 모든 일이 다 그 돈의 기준으로 보이거든요. 그러면은 일이 되게 재미가 없어져요. 그리고 내가 뭘 하려고 했는지도 모르겠고 돈을 안 받는 일이나 돈을 적게 받는 일은 다 가치가 없어 보여요. 근데 사실 저희가 지금까지 하는 일들을 보면 돈을 목표로 했다면은 지금의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지는 못했을 것 같아요. 요즘 사를 지금까지 끌어오지도 못했고 왜냐면 이거 자체로의 수익을 만들어내게 된 게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이거는 그 이상의 가치가 있다. 우리가 살아가고자 하는 모습에 가장 가까운 일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지키고자 노력했고 그걸 위해서 사실 돈도 벌고 어떤 것들은 유예하기도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프리랜서가 되는 방법, 그냥 프리랜서로 돈 버는 방법이 아니라 오늘은 진짜 독립적으로 일하는 방법, 나답게 독립적으로 먹고 사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 싶었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마음가짐들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또 무슨 얘기 할까요? 또 그때 돼서 또 하고 싶은 얘기가 생길 것 같긴 한데 애프터토크가 지금 한 달에 뭐 하나씩 정도? 지난달에는 또 못 올리긴 했는데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하려고 하거든요. 다음 달에는 그러면 8월이죠. 어떤 얘기가 듣고 싶으신지 댓글이나 소통 창구로 의견을 보내주시면 많이 참고를 해서 애프터토크 때 나눠보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네. 그러면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요즘사의 지속 가능한 콘텐츠 제작을 응원하신다면 요즘사 유튜브 채널 멤버십 회원이 되시면 툴박스 콘텐츠도 만나볼 수 있고요. 또 비하인드 콘텐츠들도 올라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요즘사의 콘텐츠는 유튜브 영상뿐만 아니라 스포티파이, 애플 팟캐스트 등 오디오 채널에서도 라디오처럼 들으실 수 있는 거 아시죠? 스포티파이에서는 비디오로도 볼 수 있습니다. 출퇴근길에 작업하면서 편안하게 들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는 다음 주에 인터뷰로 다시 돌아올게요. 인사를 나눌까요? 안녕. 안녕.